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도 우리 국내 증시는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지수는 91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는데요. 수급적인 특징 함께 분석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탑5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삼성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5가지 종목이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전날에 이어서 이번에도 포스코그룹주들이 일제히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키워드는 2차 전지, 철강, 그리고 원전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곁들임으로 삼성전자까지 이름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연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원전주와 관련되어 있는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소폭으로 오르면서 장을 마치며 65,3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특징주로 넘어가서 포스코 그룹주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한 코스피 시장 속에서도 결국 두각을 드러낸 것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번에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업계 분석가들은 급등했던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이 포스코 그룹주 쪽으로 투자 심리와 수급이 몰려가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은 최근에 양극재와 음극재, 리튬, 니켈 등 2차 전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재 기업으로 도약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포스코의 본업이라고 볼 수 있는 철강 분야에 대해서도 업황 개선 기대감이 제시가 되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에서 철강 생산량을 조절을 할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에게 반사수혜가 누려질 수 있을 것이고 원래 철강 대장주였던 포스코그룹은 본업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포스코그룹주들이 어제 시장에서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주가 살펴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42만 3,5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장중에 포스코홀딩스는 43만 원을 뚫어내기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중심이 됐다는 점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포스코퓨처엠도 11%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38만 4,5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포스코퓨처엠은 3달 흐름을 봤을 때도 수익률이 무려 92%를 넘기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도 3만 3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주가 역시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13% 넘게 상승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마저도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어제는 원전 관련 종목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6% 넘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6.75% 오른 19,300원의 종가를 터치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신한울 원전 건설이 본격화된다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6%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 간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기술은 두산에너빌리티와 356억 원 규모의 신한울 호기 원전 제어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수주를 따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대감이 기대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유입되면서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6거래일 연속으로 함께 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원전주는 주말 동안에 나왔던 이슈도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상호 지식재산권 분쟁이 사실상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와 함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종목들, 탑5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트 살펴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그리고 효성TNC가 있습니다. 원전주들 앞서서 살펴드렸는데요. 원전 관련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이 나란히 탑1과 탑2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산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 또 한 번 관심을 받았는데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53,900원을 터치했고요. 현대로템은 28,150원의 종가를 형성해낸 가운데 화학 섹터에서는 효성TNC가 43만 4천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은 방산주로 엮이면서 어제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냈는데 이어서 특징주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효성TNC는 1분기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 상회 전망의 강세를 나타내며 4.96% 올랐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드렸던 방산 관련 종목들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로템인데요. 일제히 3%에서 5%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방산주들은 폴란드의 국영 방위산업체인 PGG 회장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강한 흐름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날 폴란드 국영 방위산업체 PGG의 세바스찬 흐바웨크 회장이 K2 전차 등 한국산 무기 수입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흐바웨크 회장은 이날부터 22일까지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KAI 등을 방문해서 이들과 계약한 무기 생산 현안 등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또한 어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소식뿐만 아니라 개장 전부터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발사가 될 것이다. 발사 준비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몰렸습니다. 다만 어젯밤에 이 화성 탐사를 하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가 연기됐다는 소식은 오늘 장에서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을 가장 많이 기록을 한 탑5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포스코 DX,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박셀바이오, 그리고 EV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역시나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포스코 DX가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대금 역시 가장 큰 폭으로 기록한 종목인데요. 15,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서 일제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일제히 이름을 올렸고요. EV 첨단 소재도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어제 1,59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제약 바이오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셀바이오도 이름을 올리며 종가는 69,900원으로 7만 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포스코 DX는 장 막판에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입니다. 전일장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포스코 DX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고요. 이 포스코 DX는 예전에 포스코 ICT가 사명을 바꾼 기업입니다. 또 에코프로는 0.98% 오른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5.95% 오르는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서 EV 첨단 소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거래 정지가 됐다가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EV 첨단 소재는 IT 산업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연성회로 기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연초 회사는 국내에 수산화 리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2차 전지 수혜주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EV 첨단 소재는 지난해 11월 리튬 플러스에 탄산 리튬을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리튬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는 만큼 리튬 관련 종목으로 여겨지면서 뜨거웠는데 그에 따라서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어제장에서는 29.94% 오른 1,59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탑5 종목들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액 기준으로 살펴볼 텐데요. 카나리아 바이오, 박셀바이오, BHI, KG ETS, 그리고 지에넌 에너지가 있습니다. 최근 제약 및 바이오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점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비료 관련주인 이 카나리아 바이오도 많이 오르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순매수한 종목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제약 관련해서는 암치료제 모멘텀을 안고 있는 이 박셀바이오가 또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69,900원의 종가 형성한 가운데 동반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앞서서 제가 코스피 시장에서 설명드렸던 원전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BHI도 함께 순매수한 종목으로 엮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2차 전지를 엮어볼 수 있는 종목들이 대거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근래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매우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KG ETS와 지에넌 에너지가 이렇게 2차 전지 소재로 엮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가장 많이 산 종목으로 엮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KG ETS 같은 경우에는 KG 그룹주들이 어제 일제히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함께 탄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종목들 중에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가 최근 시장에서 이 간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전일장에서도 간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성과가 보인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을 했었는데 어제 시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일 식약처가 박셀바이오의 진행성 간암 치료제를 치료 목적 사용 승인으로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치료제 품목 허가 전에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허가해 주는 겁니다. 이에 따라 20% 넘게 올랐고요. 69,900원 터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에넌 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에넌 에너지는 리튬 관련 종목입니다. 기업 엑스트라릿과 관련해 엑스트라릿의 대표 사이먼 린치가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된 건데요. 이 린치 대표는 이날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여해 보유하고 있는 직접 리튬 기술 DLE를 통해 약 20여 곳의 염수를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 5대의 파일럿 플랜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쟁사들의 리튬 회수율은 현재 40%에서 50%에 그치는 수준인데 엑스트라릿의 경우에는 최대 95%의 리튬 회수가 가능하고 기후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최대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이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지에넌 에너지가 어제 11% 넘게 급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지에넌 에너지가 급등을 하면서 함께 수혜를 받은 종목으로 엔투텍도 함께 올랐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엔투텍은 지에넌 에너지의 지분 11.18%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 연결해 수급적인 특징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장 수급 특징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제 종목들 중에서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유동성 시장에서 순환매를 돌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쪽으로도 흐름이 옮겨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워낙에 좀 유명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체외 진단키트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진단키트 사업도 같이 성장세에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 바이오와는 다르게 일단 실적이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은 돈들을 진단키트 업체들이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실적이 많이 꺾였습니다. 엔더믹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놨던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의 미래를 가를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기업은 클리아랩이라고 합니다. 실험실의 표준 인증 연구실인데 그쪽 지분 100%를 인수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미국에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국주의를 우선하면서 무조건 메이드 인 USA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의 GV70이 SK-on 배터리를 탑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제조가 되면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쪽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그만큼 바짝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와 있고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이 의미는 미국의 FDA 허가, 인허가 없이도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할 수 없거나 공장을 세우고 인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 자금이 있는 쪽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인수한다거나 지분 투자를 해서 바로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업체가 이 랩지노믹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또 미국의 암 예후 진단 전문 기업인 노보믹스, 이쪽은 이제 세계 최초 위암의 예후 진단 키트를 개발한 기업이에요. 이쪽에도 유상증자 참여를 했던 그런 이력이 있고요. 미국의 메릴랜드주입니다. 이쪽은 미국의 바이오 산업 메카인데 미국 진출하고 투자를 협력하기 위한 MOU를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클리아랩 생산 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랩지노믹스, 단순히 반짝 팬데믹 때 진단 키트만 팔아서 수익 냈던 회사가 아니라 향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제약 바이오 산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마련을 잘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연관 차장 연구를 통해서 랩지노믹스 특징주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 리스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탑5 리스트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드래곤플라이, 코미팜, 플라즈맵, 형성그룹, 에이펙트 순으로 지금 자리를 했습니다. 먼저 가장 상단에 위치한 드래곤플라이부터 살펴보시면요. 시간의 상승률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코미팜, 플라즈맵, 형성그룹, 에이펙트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드래곤플라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정부가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이 종목들은 지금 관련주로 정책 수혜를 받지 못했는데 정책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장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바일과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MZ세대의 정신건강을 이제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총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연내 휴대폰 사용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울과 불안을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정신건강 측정 지표와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내년에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정신건강 증진 컨텐츠를 내놓겠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2025년엔 해당 컨텐츠와 의료기관 등을 연계한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에 어제 드래곤플라이 시간외에서도 상승률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미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의 임상에서 방어율과 안정성을 확인했다는 소식에 어제 시간외에서도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코미팜의 경우에는 9.92% 역시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간의 종가 8,200원을 형성해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살펴볼 종목 플라즈맵 특징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플라즈맵은 정규장에서도 역시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정규장에서는 2.50% 상승하면서 종가를 780원에 형성해냈는데요. 시간외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85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미팜의 플라즈맵의 상승 이후에는 스터링크의 미니 멸균기에 미국 FDA 인증 획득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승인에 따라서 이 스터링크 미니가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하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형성그룹도 함께 살펴보시죠. 형성그룹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공시가 되었습니다. 이 공시에 따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들 지난주부터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외에서도 형성그룹 추가적으로 상승했는데요. 9.78%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404원에 지금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끝으로는 에이펙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간외에서 8.76% 상승한 종가 3,415원을 형성해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공영, 자연과 환경, 우원개발, 그리고 웹스, 진 매트릭스 순으로 지금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1위부터 4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지금 모두 5%가량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4대강 보건 테마 이슈로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후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4대 강보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과 함께 다시금 4대 강보 관련해서 유지보수, 개발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관련주들은 정규장에서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시간외에서는 4, 5%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나 우원개발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장에서 10% 이상 급등한 만큼 정규장 장 마감 이후에 투자주의 종가 급변 종목으로 공시가 되기도 했다는 점까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 자리한 이화공영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공영의 지금 정규장 등락률은 26.42%.
올랐습니다. 종가는 4,69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시간외에서는 지나치게 상승했다라는 투자자들의 투심이 위축이 되면서 5% 가까이 빠진 4,45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끝으로 살펴볼 진 매트릭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 15%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외에서는 2.4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입니다.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환자들이 연일 증가하면서 이 진 매트릭스 관련주들 지금 꾸준히 들썩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엠폭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진 매트릭스의 주가는 최근 일주일 새 7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투자주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공시가 됐다라는 얘기에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시간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2.45% 빠지면서 시간의 하락률 가장 하단에 자리를 위치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탑5 리스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 연결을 통해서 시간외에서도 살펴볼 만한 특징주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관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간의 거래에서도 살펴볼 만한 특징주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좀 내용이 있는 기업들 살펴보면요. 상신 EDP라는 기업이 시간에서 좀 특징적으로 잡히네요. 이 기업은 2차 전지 후방 재료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원형캔 같은 것들이 보통 노트북이라던가 전동 공구 같은 소형 2차 전지에 좀 들어간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확장을 했죠. 전기차 쪽에 EV용 캔으로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완벽하게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삼성 SDI가 주 고객사예요. 매출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고객사고요. 원통형 4680 배터리의 양산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양산 수혜를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동안에는 삼성 SDI가 공격적인 배터리의 수주를 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공격적인 구성을 하면서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양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이 산업 자체가 신규 업체들의 진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만큼의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가 현재는 달성이 돼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에서 리드타임이라고 하죠. 납기를 보통 45일 정도를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맞췄기 때문에 고객사 내에서의 입지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까지 와 있고요. 일본에서 수입하던 물량도 전부 다 대체를 하면서 삼성 SDI의 원통형 4680 배터리 양산과 더불어서 실적의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 연결을 통해서 특징주로 상신 EDP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